하겠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이제 본초 강의죠. 상용 본초 강의입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약이 270가지가 아마 조금 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사실 읽기에도 조금 많은 약입니다. 오늘 하는 그 약물을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그 약물들을 전부 다 자세히 알 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 중에서 이제 주요한 것들, 임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좀 되도록 좀 빼고, 시간 아끼기 위해서 좀 빼고,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원하는 어떤 정말로 더 자세하고 궁금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량상 또 시간 관계상 깊이를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그 본초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나 혹은 또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삼 먼저 들어보죠. 인삼이 참 좋은 약입니다. 참 좋은 약인데 이 인삼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제 홍삼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인기를 참 많이 끌고 있는데 아깝죠? 그 약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기엔 참 아까운 약인데 이 인삼이 그 건기식 쪽에서 홍삼 쪽으로 상당히 인기를 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보기하는 길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어떤 그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운이 없다, 무기력하다, 기운을 좀 내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기시키는 데 있어서 이 인삼만큼 뛰어난 효과를 가진 약이 없어요. 보기시키는 데 가장 으뜸인 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약물 다루는 분들도 자꾸 이제 넘어가는 이게 잘 간과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인삼이 심을 보호하는 약 중에서 보심하는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비탕이나 이런 질환들에 인삼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삼이 보심하는 데 최고의 약이다. 보심하는 데 최고의 약, 또 어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인삼만큼 못해도 보심하는 데 의외로 뛰어난 효과를 가진 약, 우리들이 많이 쓰는 약, 어떤 약이 있을까요? 당귀가 있습니다. 당귀가 의외로 보심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심, 심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심화다, 심화를 끈다, 심의 화를 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다들 많이 좀 집중을 하시는데 심이 화해서 심을 보호하는 쪽으로 오히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요즘 정신병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흔하게 있는 것들이 뭐 분노, 불안, 뭐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감정 표현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니까 마치 화증처럼 보이지만 심화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파고 들어가면 심이 허해서 그래요. 허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허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그게 물질적이 됐건 정신적이 됐건 부유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부유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근데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가난한 사람일수록 쉽게 흔들립니다. 정신병이 더 잘 와요. 자, 마음을 열고 이제 정신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허증에 화를 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상체질에서 소민 처방에서 우리가 소민 처방을 쓰면서 수차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화를 끄는 약으로, 찬약으로 아무리 꺼지지 않는 화가 인삼을 2돈, 3돈 넣어서 열이 확 꺼져요. 이건 우리 임상에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허증에 화이기 때문이죠. 허증에 화를 끄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상한, 온역 이런 데 많이 쓰였고요. 이 보호하는 어떤 약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약인데 적취, 창만 이런 것들 뚫는 데도 많이 쓰였습니다. 당삼은요, 이 인삼이 지금도 비싸지만 과거에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 인삼이 이제 고려 인삼, 조선 인삼이 좋다는 거는 뭐 중국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품을 찾은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때 의안을 볼 것 같으면 당삼을 넣어서 쓴 서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삼이 너무 고가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사상의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이면 이게 인삼이 다시 증을 보고 약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특성, 체질적인 소음이나 어떤 특성을 보고 우리가 약을 쓰게 되면 어때요? 인삼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체질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겉으로 보기 인삼증이다 라고 해서 쓰게 되면 인삼 역시 부작용이 꽤 많이 납니다. 그 청나라 때 의가들이 이 인삼, 그 귀한 인삼을 쓰는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의 부작용을 줄인다. 인삼의 부작용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삼과 비슷한 효과가 나게 하는 약물, 바로 그걸 당삼. 당삼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당삼이 어떻습니까? 인삼의 그 효과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난한 약물이긴 한데 인삼의 효과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삼을 볼 거거든요. 사삼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떻죠? 조화인 시대입니다. 굉장히 조해요. 실제 자연 환경도 조화죠. 메말라 있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도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데 옛날부터 의학인문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의학인문 상한에 보면 과거 옛날에는 시대가 수의 시대였다. 물의 시대였다. 근데 점점 시대는 늘어서 요즘은 화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박하고 싸우고 거칠고 그렇다. 약도 옛날에는 신온한 약을 써였지만 지금은 신양한 약을 써서 상한을 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의학인문 시대, 명나라 때 시대.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공격적이죠. 과거보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하는 약들을 잘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삼은 보험하는 약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맛이 있다. 단맛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할 약 중에서 제가 좋은 약이다. 참 좋습니다. 이거 많이 써야 됩니다. 좋은 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떤 공통점 와주냐? 전부 단맛이에요. 전부 단맛을, 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단맛을 가진 약들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약들은. 자, 단맛이 있으면서요. 이게 호흡기. 여러분들이 삼소음 같은 처방 쓸 적에 사삼 많이 쓰죠? 인삼 빼고. 열증 같은 게 있다 하실 때는 인삼 빼고 사삼 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호흡기뿐만 아니라 보험시켜서 호흡기를, 기침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도 돕습니다. 아, 서늘한 약인데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 사삼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요. 또 소복통의 특효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랫배가 아프다. 근데 아랫배가 아픈 게 10중 8구 뭐 때문에 아프죠? 차서 아픕니다. 차서. 아랫배가 차서 아프니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아랫배 아픈 게 줄어들어요.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랫배 아프다 싶을 때 우리가 어떤 약 써요? 반총상. 제일 먼저 떠놓은 약 중에서 뭐 반총상이니 또 약물 따질 때 뭐 소해양 같은 거 따뜻한 약들. 그런 약들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삼이라는요. 오늘 또 본초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또 몇 번 얘기를 할 테지만 이 본초에는 기미 약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기오미가 있습니다. 사기오미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특효가 있어요. 각각 개개의 약물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앞으로 많이 써야 하는 약물 중에서 잘 보면 사기오미를 뛰어넘는 독특한 장점을 가진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사삼의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서늘한 약인데 반총산 같은 약에 들어가서 꽤 반총산의 역할을 아주 높이는, 증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산증, 아랫배가 아픈데 특효약이에요. 사삼이. 자, 피부질환에 걸 많이 쓸 수 있죠. 보험시키는 약이니까. 오장의 모든 의무를 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안 썼는데 이 사삼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뇌 쪽으로 또 꽤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뇌 쪽으로. 뇌질환 쪽으로 이 사삼이 꽤 도움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볍게는 뭐 어지럼증 같은 거, 어린 불명의 어지럼증부터 해서 조금 이제 심한 증세까지 뇌질환에 이 사삼이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사삼이 또 현온의 특효약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그런 본초서적이 그게 본초 강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본초서적에서 어떤 의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삼이 현온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자, 감초를 볼 것 같으면요. 이 감초가 생감초, 자감초 어떤 거 많이 쓰세요? 뭐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이 어차피 안 나옵니다. 누구신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 동영상 보는 분들은. 근데 부담 없이 얘기도 됩니다. 목소리만 듣고는 도저히 구별이 안 가요. 자, 생감초, 자감초 어떤 걸 많이 쓰십니까? 그냥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생감초를 많이 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자감초를 많이 쓴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똑같이 쓰십니까? 자, 저는 생감초를 좋아했습니다. 원래는. 왜냐면 생감초는요, 생감초, 자감초는 이 향도 다르고요, 맛도 꽤 차이가 납니다. 실제 맛이 좀 끓여보면 맛이 좀 차이가 나요. 물론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생감초는 풀어주는, 완화시키는, 완화하게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한노를 보시면 또 상한노에서 일본 쪽에서 이제 풀이하는 어떤 서적들, 요시마스 토토 같은 사람들이 풀어놓은 어떤 책을 볼 것 같으면 약진이라고 하시죠. 그런 데 볼 것 같으면 이 감초의 작용을 어떤 풀어주는, 완화시키는 그런 쪽에 적극적인 치료제로 상당히 응용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 감초가 완화시키는 작용이 커서 통증이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요, 감초만 다려 먹었고요. 정말 약이 없을 때는요, 감초도 귀하잖아요. 감초가 없을 때는 설탕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단맛만 먹어도 심한 통증이 약간이지만 완화가 돼요. 근데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이면 완화가 된다는 게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생감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완화시키는 치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감초는 어떻습니까? 보호해주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향이 좋아지고 맛이 좋아져요. 더 달아지고 향도 자감초의 향 같으면 어떻습니까? 구수하고 달콤하죠. 향이. 이 굽게 되면 감초를 굽게 되면 보호해주는 효과가 생감초보다 훨씬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보약이다 싶을 적에 자감초다. 자,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소요산의 감초는 생감초일까요? 자감초일까요? 자, 시간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주세요. 소요산의 감초, 생감초, 자감초. 정답입니다. 생감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민 10전대구탕에 생감초입니까? 자감초입니까? 정답, 자감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귀비탕에 생감초입니까? 자감초입니까? 생감초입니다. 약물을 많이 쓰신 분들은 뭐 안 속네요. 생감초죠. 귀비탕이 보호해주는 약으로 많이 쓰긴 쓰는데 그게 사실 치료제로서 더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초가 생감초로 쓰냐 자감초로 쓰냐 그 처방을 봤을 때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 처방을 만든 분의 의도가 정말 보호해주는 쪽이냐. 물론 우리가 보호한 것과 치료하는 것은 엄밀히 다를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더 보호해주는 쪽이냐 치료적인 쪽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처방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세요. 잡감탕에 갑기탕, 잡감탕에 생감초일까요? 자감초일까요? 헷갈리죠? 생감초? 또 어떤 분은? 자식에게 얘기해보세요. 자감초. 맞습니다. 생감초도 맞고 자감초도 맞습니다. 보통 일본 쪽에 상한남 쪽에서는 생감초를 많이 쓰고요. 방해편 여러분들 방해편 갑기탕을 보시면 자감초를 씁니다. 뭐 용량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잡감탕을 쓸 적에. 자, 생감초와 자감초가 이렇게 엄밀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처방을 보더라도 다시 얘기지만 똑같은 처방을 보더라도 내가 생감초를 쓸 수 있고 자감초를 바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의도에 따라서 내가 보호해주는 쪽을 더 하고 싶다. 저는요, 통증질환, 우리가 보통 통증질환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오늘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통증질환 환자분들한테 이제 잡감탕 쪽을 이제 많이 쓰는데 생감초를 저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감초 쪽을 더 많이 써요. 완화시켜주는 것보다도 보호해주는 것이 통증이 훨씬 더 빨리 제어가 됩니다. 더 가라앉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통증이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저 로컬 한의원에 내오는 환자분들 어떻습니까? 통증을 하더라도 나는 일주일 전부터 아프다. 진짜 일주일 전부터 아픕니까? 정말로? 아니죠. 심하게 아픈 게 일주일 전부터 아픈 겁니다. 그 전부터 6개월, 1년 전, 몇 년 전부터 아팠어요. 아픈데 참고 지내고 진통제 먹고 참다가 일주일 전부터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온 겁니다. 그 일주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급성이 아니라 만성. 더해서 헛질한 얘기입니다. 오래된. 그런 것들이 통증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는 얘기예요. 자감초를 많이 써보세요. 자감초가 생감초보다 오히려 통증질환이 더 100%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생감초보다 자감초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황종옥죽 넘어갈까요? 황종옥죽 비슷합니다. 이거 하나는 층층둥글레, 하나는 둥글레. 이름도 비슷하고, 비슷한데, 둘 다 무난합니다. 다 보약이에요. 달고. 보약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황종보다는 옥죽을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옥죽만 써요. 황종과 옥죽이 그 기능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옥죽이 더 부드럽습니다. 제가 처방 강의를 할 적에 늘 드리는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병을 천천히 고치고 싶어요? 빨리 고쳐주고 싶어요? 100%다. 빨리 고쳐주고 싶습니다. 빨리 잘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을 쓸 적에. 특히, 약을 쓸 때 요즘 약을 쓴다. 그럴 적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래 장복을 하거나 기다려주질 않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빨리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약을 세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게 쓰면 더 빨리 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부드럽게, 아까 생감초, 자감초 얘기했죠? 약을 부드럽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낫습니다. 세게 강한 약을 쓰는 것보다. 황정과 옥죽 다 효과가 좋은데요. 옥죽이 부드럽죠? 부드러운데 부드러운 옥죽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자, 이 옥죽 같은 경우는 또 어디 쓰냐면요. 화증의 통증, 그야말로 이제 보약을 써야 할 때 어떨 때가 있을까요? 70, 80 드신 이제 노인분께서 삭신이 다 아프다. 팔다리가 다 아프다.
기운이 없으면서 다 아프다. 이럴 적에 오죽산 쓰지 마시고 몸이 흐린 날 몸이 무겁다. 잘 붓는다 해서 오죽산 쓰지 마시고 오죽산 그걸 왜 붓겠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붓는 게 왜 붓습니까? 뭐 습한 데 들어가서 일을 해서 붓겠습니까? 그분들이 고량미를 많이 먹어서 붓겠습니까? 왜 붓겠어요? 기운이 없어서 붓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부어요. 오죽산 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오죽산 젊은 사람들 잘 듣죠? 나이 드시면 오죽산이 잘 안 듣습니다. 나이가 좀 먹을수록. 보호해주는 약물 쓰세요. 보호해주는 약물에다가 여기 일단 옥죽 같은 것들을 넣어 쓰게 되면 팔진탕에다 뭐 옥죽 같은 거 넣게 되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고 참 좋습니다. 허증의 통증,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통증에 참 좋아요. 환기 어떤 약입니까? 환기 어떤 약이죠? 통증약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다 알잖아요. 뭐 옹조의 성약부터 해서 피부 쪽으로 가고 땀을 그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 얘기 안 합니다. 통증을 또 치료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소음인들한테 이 근골격 통증에 상당히 뛰어나요. 이 환기가. 물론 태음인한테도 괜찮습니다. 소음인 태음인이 비슷한 모를 알아서 허증의 태음인한테 환기를 많이 쓰면 그것도 효과를 또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전형적인 소음이다 싶을 적에, 통증이다 싶을 적에 이 환기가 단미만 줘도 효과가 있어요. 청남계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인데 이 청남계리한 책의 맨 뒷부분을 볼 것 같으면요, 만병단방이라는 단방 부분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를 보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중국, 일본 의사에 비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방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수집을 하고 이렇게 어떤 책, 여러분들 동의보감 한번 보세요. 동의보감 뒷부분에 각 문 뒤에 뭐랍니까? 단방들. 물론 이제 거기서 2개, 3개 법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단방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우리나라 의사가 이 단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얘기했지만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사회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책들의 뒷부분, 이 청남계리 뒷부분에 부르고 다니는 만병단방이 지금 얘기했던 좋은 얘기고요. 그 이외에도 단행본으로 단방만을 모아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단행본으로 단방 전문 서적 의서, 우리 한의사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책들을 만드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남계리 뒷부분에는 만병단방이라는 그거를 있거든요. 수족 통증을 여기 써놨죠?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어요. 주에 제가 적었잖아요. 수족 통증을 환기밀자 닷돈 단미로 치료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환기밀자를 써도 되고 생환기를 써도 돼요. 근데 이 환기라는 것은 여기서 환기가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환기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 근육의 통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보호해주는 의미가 또 꽤 많아요. 단미를 쓸 때. 만약에 여러분들 게지탕 머릿속에 딱 상한방 공부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뭐가 이 순간 떠오르는 처방이. 환기가 게지가 환기탕. 환기 건중탕.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게지탕이다. 또는 평이산이다. 우리가 환기를 대량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대량이에요. 한 돈 넣어서 한 돈 넣고 한 돈 반 넣어서 효과 없네.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했잖아요. 단미를 5돈. 저는 환기 건중탕 같은 거 쓸 적에 5돈 기준으로 씁니다. 정말 많이 넣을 때는 한 양도 넣어요. 환기 한 양, 한 첩당. 때로는 아주 중증이다 싶을 때는. 자, 이렇게 게지탕, 건중탕, 또 평이산 이런 데다가 환기를 넣어서 또 게지를 넣으면 더 좋겠죠? 평이산에다가 평이산만 쓰지 말고 환기만 쓰지 말고 평이산에다가 환기 게지를 2가지를 넣으면 더 좋겠죠? 이러면 소음인 통증 질환에 아주 훌륭한 처방이 돼요. 자, 환기가 기육을 돕기 때문에 옹저의 성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술 후에 유압이 안 된다.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머리 떠오르는 처방이 뭐예요? 환기가 들어간 십전대부탕이에요.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중의학 쪽에서 그 중서기 결합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암 수술, 방사선 치료 수술 전으로 중의학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암 질환에 가장 병행하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습전대부탕이에요.
이 옹저라는 것은 겉에 상처 안 아물고 그런 것도 다 옹저에 포함이 되지만 옹저 창양에 포함이 되지만 뱃속의 암도 상당히 중요한 오음제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꼭 주에 3번에 보실 것 같으면 석시비록 책에 볼 것 같으면요.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인생이 너무 비싸니까 환기로 대체했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출 볼 것 같으면요. 백출. 자, 백출 참 좋은 약이에요. 제가 또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안퇴약들. 안퇴시키는 약들은요. 어떻습니까? 전부 순한 약이에요. 비슷한 약성을 가진 약들, 비슷한 작용을 가진 약들 중에서 가장 순한 약들이 안퇴약입니다. 안퇴약은요, 아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렇게 불안정하고 약하고,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렇게 약을 써도, 그 사람한테 약을 써도, 사람들한테 태한테 해가 없어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런 약들이 좋은 약이에요. 부드러운 약. 좋은 약입니다. 자, 백출이 안퇴 성향이죠? 백출, 황금. 보통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금주탕. 그래서 이제 안퇴 성향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백출이 여기 굉장히 쓰기에 좋고요. 특히 여기서 있을 참 이게 유산, 이 유산이 된 경우에 참 많은데, 이 비장이 약한 사람들이 요즘 유산이 많이 돼요. 열이 많아서도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장이 약해서, 정말 약해서 이 유산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애기 낳기 전달까지도 뭐 일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그래서 요즘은 안퇴 같았을 적에 백출을 늘리고 황금을 줄이거나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을 막기 위해서 쓸 적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백출이 또 소민 요통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통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요통이 크게 두 가지 병이 있을 때 뭐가 뭐예요? 요통의 병이 크게 두 가지다. 뭐죠? 요통의 병인. 우리 요통이 제일 많이 쓰는 지방이 뭐예요? 그럼 다 나오죠. 요통의 병인 크게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신허. 신허입니다. 신허. 신장이 허하니까 병이 오죠. 약하니까 병이 옵니다. 신장이 튼튼해서 병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장이 허할 때 병입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어혈도 있는데 어혈은 이제 조금 낮은 카테고리고요. 습이죠, 습. 습 때문에 오죠. 근데 우리가 요통이 제일 쓰는 지방이 뭐예요? 육미, 팔미 계열 아니면 오죽산 계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죽산이 또 어혈을 푸는 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어혈 약을 써서 쓰는 경우가 많죠. 어혈에다 설치되는 거. 뭐 물론 전문 어혈도 좋은 약들이 많이 있지만요. 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습과 신허.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약이 백출이에요. 그래서 백출이 요통에 아주 좋은 약, 특효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이후에 나온 의안들을 볼 것 같으면 백출 대량으로 들어간 처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통에 쓰는 처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재밌는 것이 백출이 신호증을 치료해주는 약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호증을 보여주는 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습을 없앰으로 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습을 없앰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게끔 하는 그런 결과적인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거습시키는 약으로 신호증을 치렀다. 이런 얘기를 종종 보실 거예요. 거습시킨다는 것이 눈에 있는 지금 현재 무거워져 있는 그런 습만을 덜어주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습을 덜어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신장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창출. 백출 창출이요. 요즘 이제 따로 기원약물을 이제 따로 해서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방해편, 의약품 보시면 어때요? 전부 삽주입니다. 우리 옛 조상분들은 전부 삽주를 썼어요. 삽주를 백출 창출 똑같이 쓴 겁니다. 백출 창출 사실 똑같은 약이에요. 우리 옛 조상분들이 쓰셨던 걸 볼 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백출 창출은 다 삽주를 씁니다. 이게 이제 채취 시기와 채취 지역에 따라서 그게 색깔이나 형상이 약간 차이가 나요. 그걸로 이제 과거에 백출 창출을 나눈 것 같은데, 백출 창출은 중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구별을 쓰는데,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쓰셨던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그대로 받아 쓰고 배워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삽주를 씁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그 주위에서 볼 것 같으면요. 이묘한, 좀 이따 황백에서도 한번 얘기 또 다룰 텐데요. 이묘한 있죠? 창출 황백. 우리가 백출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보호해주는 성격이 있고, 창출은 약간 좀 더 흩어주는 성격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창출을 쓸 적에 창출이 울체를 풀어주는 힘이 있는데, 습으로 인한 울체를 풀어주는 힘이 있는데, 이게 황백과 만나게 되면 이묘한이라는 처방이 돼요. 근데, 이묘한이 창출 황백이 아무것도 아닌 약 같은데, 의외로 효과가 합니다. 의외로. 습열을 풀어줘. 하초의 습열을 풀어주는 걸로 해서 의외로 하지질환, 다리가 아프다. 또 요즘 어떤 경우냐면
발바닥이 아프다, 발뒤꿈치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의외로 효과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명하실 적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이게 그냥 창천, 뭐 번거롭다 귀찮다고 해서 그냥 창천교육 그냥 하도록 하지 마시고 동의보험에 보면 이병원에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처방 만드는 법이. 그 중에 제일 복잡한 법이 나와요. 뭐 쌀뜨물 쓰고 이렇게 뭐 수액 볶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복잡한 그 좀 복잡한 그런 수치를 거쳐야만 그 이명원의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아셨나 모르겠어요. 동의보험에 처방 나옵니다. 동의보험 3가지 이명원 제법 중에서 제일 복잡한 거 그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길경. 이 길경이라는 것이요. 길경은 우리가 길경 어떤 호흡기 전에 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길경이 폐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폐에 장점이 있는 약이긴 한데 전신에 다 풀어주는 약이에요. 우리 오적산 씨 오적산이 뭐가 다릅니까? 길경이 들어요. 그런데 오적산이 폐에 쓰는 약은 아니잖아요. 폐에 많이 쓰는 약은 아니잖아요. 길경이 몸 전신에 쓰는 약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필요가 있어요. 이 약물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사하다 보면 천마를 볼 것 같으면요. 천마가 상당히 고가 약이죠.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인데 이 약이 여러분들이 천마에 대해서 여러 본초서를 보시면요. 좀 이상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천마에 대해서 본초를 보시면 천마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하게 천마를 정의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이 천마에 대해서. 여러분 천마는 어떤 천이 먼저 떠오릅니까? 바람의 천마탕. 그죠? 바람의 천마탕.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천마, 어지럼증이 쓰는 약.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마는 어지럼증에만 쓰는 약이 아닙니다. 어지럼증에만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어지럼증이 잘 듣게 들었는데 이건 통증을 치료해주는 아주 뛰어난 약입니다. 제가 그 본문에 써놨죠. 각종 중풍전조증부터 해서 이 마비, 심지어 통증, 소화경기는 원래 천마 쓰는 청원들이 종종 있어요. 마비와 통증. 이런데 이 천마가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그런데 천마를 그렇다면 실증약일까요? 허증약일까요? 그걸 명확하게 계산이 없더만 해요. 실증이 쓰는 약이에요? 허증이 쓰는 약이에요? 허증 쪽에 가깝습니다. 허증 쪽에. 허증 쪽을 다스리는, 허증 쪽을 더 치료해주는 약이 가까워요. 그래서 천마는 되게 보호해주는 약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게 있습니다. 바람의 추천마탕이 보호해주는 약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추천마탕은 바이펜 중통약이고 사실 보호와 살을 다 같이 겸비하고 있는 약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들어보면요. 바람의 추천마탕의 원방이 뭔지 아세요? 보주익기탕입니다. 여러분들 동원 선생님 비이론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거기서 보주익기탕에서 어떻게 해서 쭉쭉쭉쭉쭉 청소익기탕부터 해가지고 청조탕부터 해서 쭉 하다가 바람의 추천마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천마가 보호해주는 약과 잘 어울려요. 보호해주는 약들과 그런 처방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팔찌도 쉬운 얘기로 팔찌탕. 자, 70 드신 분이 구하나서 왔습니다. 70 드신 분이 구하나서 왔어요. 힘들어서. 자식 걱정에, 돈 걱정에 힘들어서 구하나서 왔습니다. 어떤 처방 쓰시겠어요? 이기고 부산이요? 어떤 거 쓰시겠어요? 서양적 기산이요? 서양적 기산이 잘 씁니다. 잘 들어요. 기운이 있고 젊은 사람한테는 서양적 기산이 최고죠. 거기다 가감해 주는 것이. 근데 70 넘으신 분이 그 병이 왔단 말이에요. 구하나서 갔다 왔어요. 힘없고 필요하고. 그럼 어떤 처방이 좋을까요? 팔진탕이 되게 좋습니다. 보약을 쓰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팔진탕만 떡 써놓고 효과를 기대하면 됩니까? 어느 하세요로 나와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풀어줘야 되죠. 어떻게? 그래서 오약. 일체의 기체의 기운을 풀어주는 오약. 오약이 부드럽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순기시키는 약이 오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약이 순기시키면서 풍증을 잘 치료줍니다. 오약, 그리고 여기 지금 일단 천마. 이런 약들 두 가지 싹 쓰면서 소화를 잘, 입맛도 없게. 입맛이 좋아야 돼요. 노인분들은 입맛이 좋아야지 병이 잘 낫습니다. 어떤 병이든. 팔찌탕에다가 소화 잘 되는 침피사인 넣어주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했던 오약, 천마 이런 것들 넣어주고, 기가 좀 잘 통하려고, 목향 살짝만, 목향 같은 건 좀 센 약이니까, 의외로. 많이 쓰면 세요. 목향 한 5푼. 이렇게 살짝 넣어주게 되면 아주 뛰어난 처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천마가 이렇게 허증약과 잘 어울리는 거. 간경의 기분으로 합니다. 간경의 기분.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해주세요. 자, 진교.
진교 좋은 약입니다. 왜 좋죠? 진교 쓰신 분 별로 없죠? 쓰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통증 질환에 잘 듣습니다. 보세요. 풍약 중에 윤제예요. 풍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마비 통증이 다 포함이 됩니다. 풍증이라는 것이 풍증 안에 통증이 포함이 돼요. 윤제예요, 윤제. 윤이 뭐예요? 윤택하다. 부드럽다는 의미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풀어주는 산약 중에서 보조입니다. 물론 보약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예요? 부드럽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금원학을 심지어는 금원학을 보약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하냐면 본초 신편에서 제 진사타 선생님 본초 신편에서 볼 거지만 금원학은 보약이래요. 아니 그 대가가 그 본초를 몰라서 금원학을 보약이라고 했어요? 왜 보약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순하다 이거 너무나 순한 약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했던 지금 진교가 이렇게 풍약 쪽이 윤제요, 사약 쪽이 보조다라고 이것은 대단히 부드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통증을 치료하면서 이 진교가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써놨는데 사물탕에서 써서 두통을 치료할 수 있고요, 어지럼증, 풍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치료할 수 있고, 산후풍 같은데 또 이 진교가 또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고, 잘 안 쓰는 약인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시오가 우리 주위에 쓰는 처방 중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오를 별 무섭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오가 의외로 사고가 터지는 약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가요? 어? 보조의 기탕에 시오가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죠. 보조기탕 얼마나 많이 써요? 소요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번 들어가죠. 소요산 얼마나 많이 써요? 또 우리 가미기 비탕에 들어갈 때 한 7분 넣었단 말이에요. 시오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시오를 3푼, 5푼, 7푼, 한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돈 넘어가고 심지어 3돈 상한방 볼 것 같으면 3돈 쓰는 데도 나오죠? 시오탕을 시오로 쓰는 처방이 2돈 쓰고 3돈을 쓰게 되면 굉장히 그 처방 힘은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는 뭐냐면 포인트가 자칫 어긋났다 싶을 적에 소쇼탕이 센 약입니까? 약간 소쇼탕이 원방이 아마 시오 3돈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 원방은 제가 쓰질 않아서 감옥을 보는데 아마 소쇼탕이 3돈 쓰고 시오지탕이 좀 줄어서 2돈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소쇼탕이 그 뭐 2돈이 합시다. 2돈인데 3돈이면 소쇼탕증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쇼탕증이 많을 것 같습니까? 흉어막내 환열고만 묵묵부리 음식 끓으면 다 소쇼탕. 막 열이 왔다 갔다 하고 열이 있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옆구리 아래 여기 옆구리 밑에 좀 누르면요 소화기통 안 좋은 사람 다 좋다 그래요. 소쇼탕은요 상당히 강한 처방이에요. 실증이 쓰는 처방입니다. 상당히 강한 처방이에요. 아 인삼이 들어갔다고요? 인삼이 들어갔는데 강한 처방이기 때문에 인삼이 들어간 거예요. 상한방에서 이게 잘못 쓰게 되면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흩어버리기 때문에 원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쇼탕에 인삼이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장경학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경학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자, 시오가 많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세요. 이 시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질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기본적으로 풀어주는 약이에요. 풀어주는데 또 특이한 것이 이게 상승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조기탕인데 조금 나온 거예요. 위로 올리면서 풀어주는 약이에요. 조금 쓸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쓰게 되면 내 원기가 부족한 실증은 없고 풀어줘야 할 그 증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원기가 부족해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한테 확 보존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막 허약한 사람한테 지금 태어난 사람한테 한 달 2월에 태어난 사람한테 자 뛰어! 자 저 산에다 올려놓고 등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이 소쇼탕증이라고 지금 오인하고 있는 대부분의 증상이 대개 보조기탕증입니다. 보조기탕증이에요. 보조기탕이 소쇼탕의 가장 헛짓 쓰는 처방입니다. 보조기탕의 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한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꼭 소쇼탕증처럼 보여요. 자, 시오는요, 이게 뭉치면서 풀어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간다뿐만 아니라 전신의 기혈음체를 풀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뒷페이지 보면 주에 나와 있는데 신동문청에 볼 것 같으면요 여기서는 이제 적치를 푸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적치를 풀어주는 약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약을 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된 소화불량이에요. 안 풀려요. 그런데 아무리 평이상 이진탄진을 썼는데 안 풀립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소요산 한번 써볼까 썼는데 소요산을 딱 썼더니만 그 10년 된 소화불량이 싹 풀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화제 안 넣어도 산삼, 애가 뭐 이런 거 안 넣어도 그냥 15만 들어간 15한 돈을 넣은 소요산을 썼는데 이게 그 10년 된 소화불량이 확 나버린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극토에서 목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극토에서 목을. 그렇기 때문에 토는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토를 살려보려고 안 했던 게, 그 키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목극토인데 무조건 소요산이야. 그건 아니죠. 무조건 목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목극토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목극토. 이 목극토의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석시비록 책을 보실 것 같으면요. 내장병, 내상작병의 대부분의 병리가, 심지어는 외관병, 통증질환까지도 오장병리를 따졌을 적에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진 것이 목극토예요. 목극토라고 얘기합니다. 석시비록에서. 자, 근데 목극토를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을 푸는 겁니다. 목을 풀어주면 탁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석시비록 같은 데서 소요산에 가감해서 전신 관절통을 풉니다. 전신 통증을. 그쪽은 아주 잘 들어요. 만신계통방이라고 있어요. 석시비록 부청주 남과에 같이 실려있는 그 처방이 있습니다. 부청주 남과를 찾아보시기 더 편할 거예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전신 만신계통방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요사의 변방이란 말이에요. 자, 목극토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첫째, 목을 푸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실증적인 성격이 있을 때 가능해요. 딱 풀어줘야 할 그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헛짓이다. 완전한 헛짓이다. 너무나 허약하다라고 했을 때, 풀어줘야 할 목이 없어요. 왜 목극토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토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목이 들어온 겁니다. 내 토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목이 득세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목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토를 키워주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목토의 상황이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비위의 질환이다 해서 비만 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키포인트가 간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목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사람들은 보고서 야 이거 정신병이다, 간이다, 간병이다, 간담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키포인트가 반대로 목에 토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가 너무 약해서 정신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나타난 목만을 간담병만을 풀어주고 뭐 어쨌든 한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토를 키워줘야만 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만 정신병이 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전호 넘어오죠. 전호를 보실 것 같으면 이 전호가 시호가 비슷합니다. 임도 비슷하고 작용도 비슷한 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시호는 위로 올라가는데 전호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 단맛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전호가 어느 체질약이에요? 소양인 체질약이죠. 소양인의 기침약으로 많이 쓰죠 우리가. 그런데 다른 체질한테 써도 돼요. 삼성음 소양인한테 하면 씁니까? 삼성음의 기침약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전호 아니에요? 삼성음의 실질적으로 기침을 잡는 것이 그 소엽하고 전호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삼성음을 우리가 소양인한테 쓰지는 않잖아요. 소음에 얼마나 잘 들어요? 전호는 부드러운 약입니다. 부드러운 약이라서 다른 체질한테 잘 들어요. 자, 이렇게 단맛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약들은 어떤 체질약이다라고 했을지라도 다른 약들, 그 다른 체질과 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난 바인데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자, 사회생활에서 누구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센 사람이 좋으세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으세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죠. 부드럽고 여유있고 동글동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나 잘 어울려요. 그리고 문제가 어떤 트러블이 생겼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우리 옆에 건물하고 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요? 동글동글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거칠고 막 목소리만 크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뭐 잘 될 것 같죠? 처음에는. 뭐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죠? 해결 안 돼요. 법정 가야 돼요. 거기다가.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사람들. 이런 약들이 실제 문제 해결을 잘합니다. 다른 약들과 잘 어울리면서. 자, 독칼 강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를 들으면서 이제 두 개로 갈려졌죠. 근데 보면 이제 독칼은 부드럽고요. 강화는 강력해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독하는 부드러운 약들과 잘 어울리고,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뭐 독하지황탕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약들과 잘 어울립니다. 강화리 들어간 약들은요, 강화리 위주가 들어간 약들은 좀 센 약들이에요. 같은 통증을 풀면서도 센 약들에 이 강화리 잘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 실제 쓸 때는 이제 독할 강화리 서로 공통된 부분이 많으면서 서로 보완된 부분이 많아서 같이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죠. 자, 방풍 좋은 약입니다. 왜 그래요? 부드러운 약이에요. 이거는 이 별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풍약 중에 윤재다. 이 아주 방풍이 아주 유명한 별명이잖아요. 자, 방풍은요, 전신 통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쪽, 특히 두통과 혈흔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혈증을 잘 다스려요. 이 유한 약들이 혈증 약들과 잘 어울립니다. 환기를 넣어서 잘 치료해요. 그러니까 이 방풍이 의외로 옥병풍산 이런 데 방풍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환기를 높습니다. 환기 힘이 훨씬 더 잘 힘이 발휘되게끔 도와줘요. 특히나 이 자한증이 있어서. 자, 방풍은 이렇게 비위를 돕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기를 돕는다는 것이 방풍 자체의 비위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승마.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위로 잘 올라가느냐. 그래서 보조기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조기탕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이 승마가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량으로 위에 승마 쓸 때가 있죠? 어떤 때 쓰죠? 승마 갈근탕. 승마를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양명 기욱으로 가서, 양명 또는 기욱, 우울체에서 화를 풀어줍니다. 이 승마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보통 피부 질환에 많이 쓰죠, 요즘에. 서각을 대체하는 약물도 많이 씁니다. 그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본초 공부하시다 보면. 아니, 서각을 승마로 대체한다는 건 참 많이 유명한 얘기인데, 서각과 승마는 기미약성이 완전히 정반대인데, 어떻게 대체를 하냐? 최종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양명 기욱의 우라를 풀어주는 것이 서각과 승마가 공통됩니다. 그 기전은 전혀 틀리지만, 결과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신, 센 약입니다. 세신 주의하세요. 세신 센 약입니다. 이게 맵고 덥고, 이게 보통 두통이 우리 세신 많이 쓰죠? 비세기를 많이 쓰고, 이동이 좋습니다. 세신은. 그런데 기침을 쓰죠? 소청상에. 막힌 걸 풀어주고 뭉침을 풀어주는 힘이 참 좋아요. 참 좋고, 치통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면 안 돼요. 많이 쓰면. 이거 본초 항목에 보면요. 심지어는 단미로 두 돈인가 넘게 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설마 죽지 않겠죠. 뭐 세신 먹어서 의사들이 세신 정도에 죽을 것 같지 않은데 하도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달려져 있어서 제가 볼 때 공해에 달려져 있어서 세신 두 돈 가지고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만큼 세신이 상당히 강하다.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입니다. 라는 겁니다. 의외로 원지 세요. 셉니다. 이게 해초전 약이에요. 강하게 풀어준 약입니다. 해초전 약인데 우리 뭐 청명탕식으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멍하다 이럴 때 원지 많이 떠오르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리가 멍하다 그러면 뭔가 막혀있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막혀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왜? 이유가 뭘까? 정말 뭐 막혔는데 뭐 얼마 안 됐다 뭔가 갑자기 뭐 급성으로 그랬다면 뚫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돼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멍하다, 막혀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 몸 안에 그 근본적인 원인적인 기능에 저하가 있는 거예요. 뚫어주는 것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역작용이 나요. 부작용이 나요. 자, 원주를 쓰는 약들이 어떤 약이에요? 대표적인 귀비탕입니다. 귀비탕이 어떤 약이에요? 대표적으로 허증 환자에 쓰는 약이죠. 뭐 거의 보약에 가까운 정도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귀비탕 쓸 때 원주를 줄이세요. 절반으로, 오픈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죠? 태음인 청심연자탕이 있습니다. 태음인 청심연자탕의 정직이 뭐예요? 귀비탕이에요. 후시방 귀비탕이 정확히 태음인 청심연자탕의 정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지가 아무리 태음인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랬지라도 줄여 쓰세요. 청심연자탕에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허증이 참 많아서 과거에 여러분들 의서를 보면 의서를 보면 이미 청나라 때 의서를 받으면도 거의 허증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허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병을 다루다 보면 또 정말 삐고 뭐 다치고 이런 분들 그런 병들 빼고 간단한 또 타박상 그런 간단한 감기 타박상을 빼고 어느 정도 오래 경과되어 있는 병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허증이 개입이 안 된 경우가 없어요.
내경에서 말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기가 화기 때문에 상기가 들어온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래된 병들, 지금도 약이 참 비싼데 과거에는 약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얼마나 귀한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약장 한번 보셨나요? 옛날 약장. 3대 한의원, 진짜로 3대 한의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약장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옛날 약장 크기가.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서랍 하나 크기가 요만합니다. 약이 없었어요. 약이. 불과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20세기 초가 뭡니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약이 정말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 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 옆고을에서 약을 꼬우는 거예요. 약이 정말 귀했고, 근데 이제 청나라 때 그 시대에 볼 거지만 정말 약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구해서 구해서 오는 사람들,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 어때요? 참다 오는 거예요, 정말. 참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개가 오래된 병증, 고질병증, 만성병, 허증이 개입되고 이런 말입니다. 허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더하죠. 현실적으로 한의원이 이미 4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또 근골격 통증에 침 넣는 거 빼고 약을 준다라고 했을 적에 그 약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 볼 것이면 대개 허증을 다 끼고 와요. 어디가 아프다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기운이 없어서 보약을 다 생각하고 있죠. 보약을 지어줄 것을 생각하고 약을 구하러 오죠. 구하러 오는 사람들 심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병을 보면 과거에도 허증이 많은데 지금은 더 많아요. 더 만성병이 돼서 오기 때문에. 자, 그래 음양각 보겠습니다. 음양각이 이거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말로 이제 보약이에요.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명문을 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력제. 약 이름을 봐도 정력제가 할 수 있죠. 음탕한 양이 먹는 풀이다. 정력제예요, 정력제. 정력제라는 게 이거 보약이거든요. 원기를 북돋는 그런 힘이 있어서 이 음양각을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씁니다. 자, 파흑천. 파흑천이 신장을 보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정력제, 어른의 정력제, 아이에게는 양육적 치료제. 저는 정력제를 잘 안 써요. 정력제를 안 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양육증 쪽으로 이제 파흑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정력제 안 씁니다. 이럴 때 쓸 때는 있어요. 갓 결혼한 신혼인데 20대, 30대인데 부부생활이 안 된다. 이거 큰 문제예요. 이럴 때는 정력제를 써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병이 있는 거예요. 부부생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해요. 너무나. 그럴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 70, 80 되신 분이 정력제를 구하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안 쓰셔야지. 오래 건강히 사시려면. 저는 되도록이면 정력제를 잘 안 씁니다. 아껴야죠. 오히려 나이 드시면. 자, 육종형 보겠습니다. 육종형이 이 변비약으로, 노인분들의 변비약으로 특효입니다. 자, 변비약을 몇 가지면요. 변비약이 요 비슷한 게 당귀가 이거 좀 비슷해요. 당귀가 많이 쓰면 대변이 묽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육종형은 당귀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당귀를 많이 쓰긴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쓰기에는? 좀 그렇죠? 육종형은 당귀보다도 훨씬 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훨씬 더 보약에 가까워요. 육종형은 그 말대로 정효를 왕창 더해주면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종용이라는 말 자체가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약이 부드러운 약이라는 뜻이에요. 정효를 보충해주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물에. 육종의 부작용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요. 근데 이 설사라는 게 뱃속 차게 해서 장을 자극해서 그게 아니라 너무 정효를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설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죠? 노인분들 변비 심할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 파고 젓가락 팝니다. 아무런 약을 넣어도 안 돼요. 반응이 없어요. 노인분들. 이 노인분들의 그 고질적인 아주 심한 변비가 왜 옵니까? 정혈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오는 겁니다. 약물 듣질 않아요. 이럴 때 육종형이 필요합니다. 정혈이 부족하면서 심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들어맞는 약이 육종형이에요. 노인 변비에 육종형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대량으로 써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대량으로 써도 해가 없어요. 삼칠근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인데 너무 비싸고 구하기가 좀 힘들죠. 이 삼칠근의 뛰어난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활혈 거지잖아요. 삼칠근이 지혈제입니다. 지혈제면서 활혈 거제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지혈제 쓴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측백엽인데, 측백엽을 많이 써요. 지혈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측백엽에다가 뭐 이제 치자초, 건강초, 현기초탄 뭐 이런 거, 치자, 현기, 건강, 그리고 이제 초탄에서 넣고, 보조로 이렇게 쓰는데, 지혈제를 써서 딱 틀어먹는 건 좋아요. 아, 자궁에 출혈이 심하다. 지혈제를 써서 틀어막는 것도 좋습니다. 잘 틀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심한 출혈증 같은 경우에 지혈제를 틀어막게 되면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혈이 생깁니다. 3칠근은요, 그런 부작용을 없애줘요. 3칠근 자체가 지혈제면서 동시에 뛰어난 활용을 거둬줍니다. 지혈과 동시에 그 지혈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까지 없애줘요. 어혈을 없애줘요. 그래서 3칠근은 사실 우리가 출혈 질환에 필수적인 약이에요. 이건 옛날도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기 때문에 조복을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따로 갈아서 먹었어요. 여러분들 끓이실 적에 3칠근 혹시 구해서 끓이신다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것은 뭐 옛날처럼 조복할 것까지는 없어요. 조복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끓일 적에 반드시 미리 파쇄를 해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러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가루로 부순 다음에 그걸 같이 끓이도록 하세요. 아니면 그 귀한 3칠근을 효과를 별로 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3칠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게 약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약이 있고 최근에 약들이 있어요. 근데 3칠근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약이고 이게 중국 쪽에 병영에서 군대에서 구타 장독이 올랐을 때 맞아서 장독이 올랐을 때 그때 풀어준 약으로 발견했던 약입니다. 3칠근이요. 자, 지혈제를 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유가 단점이 있어요. 좀 찹니다. 좀 많이 차요. 그래서 이게 수령은 잘합니다. 수령은 잘해요. 지혈은 잘 되는데 차서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양인한테는 좋습니다. 소양인 지혈제로 이 지유가 좋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차는 소음이나 태음제 같은 경우는 지유가 잘 안 맞습니다. 단삼이 좋다고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단삼 보실 것 같으면 이게 주담에서 얘기한 건데 단삼 1미에 사무탕 힘이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방역한 약성하는 분들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탕 4가지 안 쓰고 단삼 1가지 안 쓰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정작 처먹는 단삼 별로 안 써요. 생각보다는. 단삼 쓰는 처가 있긴 있는데 사물탕을 대체하는 약이다라고 말했던 그 중량감보다는 그것보다는 단삼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생각외로. 왜 그럴까요? 단삼이 보호해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풀어주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적취나 번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약이에요. 단삼이. 그래서 생각 의외로 혈어하다 싶을 때 그냥 무조건 단삼 쓰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안 씁니다. 혈어하면서 동시에 아까 있던 적취와 번열 같은 어떤 뭉쳐져 있는 울치가 있을 때 그때 단삼을 써요. 자, 그 다음에 현삼 보겠습니다. 현삼이 화를 꺼준 데 뛰어난 효과가 있죠. 이 3이라는 말을 붙은 것들이 5삼, 또 우리가 5삼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인삼, 사삼, 뭐 단삼, 또 현삼, 자삼부터 5삼이라고 할 텐데 이 3이 들어간 약들이 이름이 3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이 많아요. 현삼이 실제로 신장을 보호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화를 꺼줘요. 찬 약에서 화를 꺼줍니다. 화를 꺼주면서도 신장을 보호해줘요. 소양인 치유약이 아주 뛰어난 약이죠. 소양인은 신장을 보여주면서 그 소양인이 대개 병들이 화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화를 가라쳐줘요. 부드럽게 가라쳐줘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써있지만 신경문축에는 어떤 얘기냐면 산후의 질환에 이 현상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전, 임신 중에 쓰는 약도 부드러운 약이고 산후에 쓰는 약도 대단히 부드러운 약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약에 비해서. 산후에 열이 막 심하다 할 때 현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현삼이 비교적 부드러운 약이다. 화를 꺼주는 약들은 비교적 부드러운 약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고요. 변비에 또 효과가 좋아요. 변비에 잘 씁니다. 이 현삼이. 자, 고삼. 제일 쓴 약이죠. 고삼. 우리 제일 쓴 약 3대장. 어떤 약입니까? 한약 중에서. 고삼, 황량, 오수유. 이 세 개가 제일 쓰죠. 매우 씁니다. 매우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본초 설명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많아요. 제가 주에 써놨죠. 신흥본초에서는 적출을 깨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주단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요. 은기를 보관다 했어요. 대보험기다 그랬습니다. 대보험기. 이 고삼이. 서희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해할 건 다르고요. 진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장을 돕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입맛을 돋게 하는데 이 고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참 재밌는 약이죠. 굉장히 강력한 실증 치료제면서
또한 보여줄 힘이 있는 참 묘한 약이에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은 어떤 사람한테요? 소양이들의 가장 깊숙한 질환에 활용하는 약이에요. 가장 깊숙한. 그것이 소화기계통이 됐건 기타 여러 가지 내장계통의 질환이 됐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병증을 푸는데 이 고삼을 사용합니다. 자, 용담초 센 약입니다. 용담초 세죠? 이 화를 잘 끄는데 하초 화를 잘 끕니다. 용담상가탕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가림증의 하초 아래쪽 가림쪽에 저 아래쪽 음부의 가림증에 그 용담상가탕 제일 많이 쓰죠. 네, 하초에 어떤 습이 없어서 가림증을 치료하고요. 또 이게 간화를 꺼준다는 효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눈병, 사물용담탕 뭐 이런 데 쓸 수 있고요. 당귀용해약 이 또 간화를 꺼주는 데 또 뛰어난 처방인데 우리 당귀용해약을 듣는데 좀 막 참 당귀용해약이 의미가 좋습니다. 처방에 보면 처방 구성도 참 좋고 활용하는 거 여러분 동의무감 찾아보시 뒤져보시면요. 당귀용해약이 들어간 병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당귀용해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못 써요. 왜 그렇죠? 사양이 들어가요. 사양이 들어가서 이 당귀용해약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